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백만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습관. 부제목은 무일푼에서 막대한 부를 만든 자수성가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지은이는 딘 그라지오 씨, 옮긴이는 권은현,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라. 나는 억만장자, 최고의 운동선수, 기업 CEO,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이들의 습관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성공 비법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바닥부터 시작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을 바꿔놓은 작은 변화들이었다. 나 또한 그랬듯 오랜 습관이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비록 이 책에서는 경제적 성공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가정생활, 양육, 우정, 인간관계, 종교, 건강, 다이어트, 사랑 등 인생의 다른 분야에도 도움이 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들이 모두 틀렸던 것은 아니다. 다만 꾸준히 하지 못하고 매번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던 것이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결국 포기하게 된다. 현재의 삶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애쓰지 마라. 나는 당신이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조금씩 일상을 바꾸게 만들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시간 여유가 없다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마치 오래된 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체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해로운 습관들을 조금씩만 바꾸면 된다. 당신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행복감과 성취감,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고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다. 단, 이런 것들을 가능한 빨리 누리고 싶다면 성공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공으로 가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성공 습관이다. 백만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 습관에는 자신감 회복, 내 마음에 집중하는 자세, 고난을 기회로 삼는 태도, 두려움 극복 등 성공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방법과 오늘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까지 담겨 있다. 이 습관들이 일상에 새롭게 자리 잡을 때 당신 인생은 극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더 이상 기약 없는 기적을 마냥 기다리지 말자. 당신은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심지어 생각보다 빨리 만들 수 있다. 이제부터 왜 지금 행운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자. 성공에 대한 오해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도 늘 제자리인 이유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진짜 비법은 무엇일까? 우선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면 자신이 어떤 성공을 바라는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에게는 성공이 부자가 되는 것일 수 있고 다른 누구에게는 명성을 얻는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워라밸이 지켜지는 여유로운 삶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과 배우자의 연봉이 매우 높다고 할 때 그만큼의 소득을 위해 남편은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나가고
아내는 주말에도 출근하며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자. 이들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가? 좋은 차와 대궐 같은 집, 온갖 명품들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삶이다. 대신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조차 없고 가족 여행 한 번 가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라면 어떻겠는가. 돈보다 저녁과 주말에 있는 삶이 중요한 이들에게 이런 삶은 성공과 거리가 멀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중산층 대열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여기서 중산층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모두가 중산층인 것인가? 그렇다면 돈은 많지만 매일같이 일 속에 파묻혀 산다고 느낄지 모르는 이들의 삶이 정말 당신이 바라는 중산층의 삶인가? 이제는 중산층을 다시 정의 내릴 때이다. 중산층 중에서도 상류 중산층과 하류 중산층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삶의 질이 끔찍할 정도로 낮다면 또는 성취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이라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은 있지만 삶이 없다면 좋을 것이 없고 반대로 삶은 있지만 돈이 없어도 좋은 것이 없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목표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장의 경기도, 타고난 경제적 배경도, 당신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신념과 올바른 성공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조건에서든 충분히 자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돈이란 무엇인가? 성공의 기준이 다양한 것으로 볼 때 잠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우리는 종종 돈에 대해 오해를 한다. 간혹 돈을 쫓는 사람들을 속물처럼 취급하거나 부 자체를 사치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개인에 따라 가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으로 모든 걸 얻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이 좋으면 가족끼리 외식을 자주 할 수 있고 운전기사를 둘 수 있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가정부를 써서 집 청소나 각종 심부름을 시킬 수 있고 돈 걱정 없이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고 심지어 기부도 선뜻 할 수 있다. 게다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부자가 되면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돈을 싫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우리 사회는 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종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보다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만난 수천 명의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돈을 나쁘게 말하며 스스로를 제약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부모님이 있거나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인 원칙 때문일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돈이 부족하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혼도,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불안증을 앓는 것도,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도 모두 돈 걱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돈이 충분히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적어도 한 번쯤 돈 걱정을 해봤을 것이다. 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면 문제는 사라진다. 이 말을 주문처럼 되뇌어 보자.
이 말은 나의 멘토의 말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청구서가 있든 자녀의 대학 교육비가 걱정되든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당신의 미래가 걱정이든 모든 돈 걱정은 수표 하나면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다. 사업이 잘 안 굴러가도 수표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라는 말은 내게 하지 마라. 최소한 돈 걱정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당신 본연의 모습을 찾을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바로 옆에 앉아서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면 당신이 바라는 건 산소 단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 어느 곳에 가도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목을 조르기 전까지는 당신이 산소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의식조차 해본 적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원하는 만큼의 돈이 당장 수중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수입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돈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압박을 받는 것이다. 비록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기업가 정신과 돈벌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윤리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오히려 순기능을 한다. 흔히 말하는 부자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한다. 학교가 없는 곳엔 학교를 지어주고 물이 없는 곳엔 물을 공급해주고 자선단체를 만들어 기부도 한다. 이처럼 부자들은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자들로 인해 친구, 가족, 세상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버튼을 누르면 수표가 나오는 돈 자판기는 이 책 어디에도 없다. 대신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부와 풍요로움을 불러올 최고의 비법을 알면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이 인생에서 특정한 습관만 바꾼다면 최소한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비법이 현재의 삶의 모든 걱정과 혼란을 잠재우고 곧바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직장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을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업은 아무나 하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 그런데 이들이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처럼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람과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평상시 습관이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2배로 번다. 과연 두 사람의 습관은 어떻게 달랐기에 이토록 소득이 차이가 날까?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 당신이 어디에서 시작하든 현재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다. 매일 아침 농부가 일어나서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트랙터 뒤에 곡식을 싣고 목초지까지 1마일을 가면 소들이 한달음에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농부는 먹이를 던져주고 나면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다. 그가 10년, 15년, 20년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 트랙터를 몰고 같은 목초지로 나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농부의 집에서 소들이 있는 목초지로 가는 바퀴 자국의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만약 그가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바퀴 자국을 따라 트랙터가 알아서 그를 목초지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당신의 인생에 적용해보자.
우리의 삶 전체에 바퀴 자국 같은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루하루가 같을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른 결과를 얻길 바란다. 경기가 좋아지거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거나 복권에 당첨되길 그저 간절히 기다리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길 바란다.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들에서 손을 떼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늘 하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농부가 항상 가던 길을 바꾸거나 가려는 목적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핸들을 아주 살짝만 돌리면 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자신의 삶을 급격히 바꾸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에 안 하던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할 필요 없다. 이는 마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겠다는 거창한 새해 다짐과 다름없다. 매년 새해 다짐을 하고서 지킨 적이 얼마나 있는가. 물론 전부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일 당장 할 일은 농부가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면 충분하다. 내일 농부가 항상 가던 길에서 핸들만 조금 돌린다면 1마일을 갔을 때 도착한 곳은 새로운 곳일 것이다. 예전의 목적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흠이 파인 바퀴 자국의 길이 나지 않을 것이다. 농부가 매일 아주 조금씩 새로운 길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운동 경기를 보러 가거나 집안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가 주지 않는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마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복권 당첨도 아니고 누군가의 호의를 기다린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니다. 오로지 당신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일만이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라고 존 폴 디조리아가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덧붙여 성공한 사람은 그들을 끌어준 핵심적인 성공 습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성공과 행운을 헷갈린다. 행운은 성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성공을 만드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성공 습관이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살펴보자.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현재 당신의 삶을 진단하기에 앞서 먼저 부탁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을 할 것이다. 내가 듣고 싶을 것 같은 대답을 할 필요 없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속이는 대답이라면 더더욱 피해야 한다. 물론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속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꿈과 열망과 욕망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소파에서 이 책을 읽고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요. 혹은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와 같이 자신의 실시간 상황을
말해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이것이 내 질문의 의도이다. 당신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미지의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에 기대며 현재를 견뎌내고 있는가?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끝이 없는 대출의 늪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환기가 될 만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을 수 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든 아직 학교를 다니는 중이든 간에 미래가 혼란스러운 상황,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 지난 10년간 다니던 지겨운 직장이 질리는 시기,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려고 하는 순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사람, 그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내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당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비단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더 깊숙이 들여다보자. 우리는 자신 혹은 타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가면을 쓰곤 한다. 다 괜찮아 라는 가면을 찢어버리고 반드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책을 잠시 내려놓고 메모지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 내가 지금 인생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 기록하자. 경제적인 상황뿐 아니라 사랑, 우정, 가족, 건강, 경력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생의 각 영역을 쓰고 그 옆에 자신의 상황을 써보자. 이때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라. 거울을 보듯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써보자.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기 전에 출발점부터 알아야 한다. 삶의 진정한 목표를 찾아라. 여러분은 어떠한가? 아마도 아직 잘 모를 것이다. 장담컨대 여러분도 자기만의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 힘든 하루를 보낼 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새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자녀에게 실망했을 때, 여러분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인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유의 뿌리를 찾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곳에 있을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읽는다면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 이유를 찾게 되면 절대로 길을 잘못 들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들어보자. 현재, 소득, 일상, 안정감 등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나라고 힘든 날이 없었겠는가? 나 역시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행복과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
누구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의 현재 소득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궁극적인 나만의 이유가 힘든 시기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했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시켰다. 힘든 하루를 보낼 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내 삶의 진정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면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 나의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것, 그리고 항상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다와 같은 나만의 강한 열망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7단계의 질문법을 통해 이유를 찾아가는 훈련은 백만장자에게 제일 중요한 성공 습관이자 모든 성공의 근간이 된다. 이 훈련은 1년에 4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유를 알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이유를 최소한 100가지 방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적인 성공 습관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다.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해도 문제는 없지만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동료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연습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말한 내용을 메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파트너를 찾으면 더욱 좋다. 당신이 백만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 습관과 같은 책을 읽는 이유를 간단히 물어보고 상대방이 대답하는 것으로 연습을 시작해보자. 그 다음 내가 제시한 순서대로 7가지 이유를 계속 물어보자. 5번도 아니고 9번도 아니고 정확히 7번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연습을 하고 있다. 놀랍게도 할 때마다 항상 효과가 있다. 내가 이 연습을 청중과 함께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 절반은 훈련이 끝날 때쯤 눈물을 흘린다.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나의 강연을 듣는 마음속 깊숙이 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연습을 끝낼 때 이 책을 읽는 이유와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다. 이제 진정한 부와 번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공 습관 한 가지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왜 가고 싶은지를 알면 이제 남은 일은 하나뿐이다.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은 내가 지난 1년간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이다. 내가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이다. 먼저 여러분이 내면에는 악인이 숨어 있는데 그 악인은 여러분이 목표 달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악인은 자기 의심과 내적 저항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줄곧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둔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외부 세계에 의해 이 악인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악인을 어떻게 감별할지, 궁극적으로 악인을 어떻게 없앨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내면의 영웅을 깨울 것이다. 불행한 삶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 부정적인 목소리의 실체. 대부분의 삶 속에는 내면의 악인이 존재한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숨기고 있다. 사실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주목해야 할 점은 누구나 내면의 악인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내면의 악인이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들은 대부분 자기 의심을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넌 할 수 없어. 또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행동하지 않도록 설득하며 자주 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내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나는 내면의 악인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나쁜 일을 계획한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래서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내면의 악인은 처음에는 인생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몇몇 외부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몸집을 키워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존재이다. 잠시 후에 이러한 외부 요인을 해결할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비록 여러분은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내면의 악인은 우리 마음속에 투명한 벽을 만들어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성취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심지어 내면의 악인은 마음속에 한번 자리를 잡는 순간 다양한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 있는가? 왜 전보다 더 바쁘게 일하고 삶은 더 빨리 돌아가고 지금 더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은 한 단계 더 발전하지 못했을까? 내면의 악인이 당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면의 악인을 완전히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 어느 나바호족 할머니가 매일 서로 싸우는 늑대 두 마리의 이야기를 손자에게 들려준 우화를 들은 적이 있다. 할머니가 손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늑대 한 마리는 질투심이 넘쳤고 아주 사악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졌어. 그 늑대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불만스럽게 생각했지. 사람은 대부분 나쁘고 좋은 일 따위 하나 없는 삭막하고 차가운 존재라고 생각했어. 보다시피 매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동물이었어. 항상 물컵이 반은 비어있다는 식의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지.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늑대에게 좋은 일이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또 다른 늑대가 살고 있단다. 첫 번째 늑대와 다르게 공감을 잘하며 사랑과 운정이 넘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단다. 이 늑대는 물컵이 반이나 찼다는 식으로 늘 모든 사물의 밝은 면을 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지. 손자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할머니, 그럼 어느 늑대가 싸움에서 이기나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준 먹이를 먹는 늑대가 이기게 돼. 이 우화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나쁜 늑대, 즉 내가 말한 악인이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악인의 구속으로부터 구해줄 영웅도 함께 존재한다. 이 책에서 나는 내면에 숨겨진 악인을 밖으로 들춰내는 방법과 내면의 악인이 생기는 과정, 그리고 악인을 없애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줄 것이다. 내면의 악인이 사라지면 일과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